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 당시 실제로 직접? 네, 북한에 있었던 그분이 바로 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북한 주민들 모두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15만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이 있었네요. 이거 완전 충격이었죠. 오. 아, 이제는 뭔가 통일 비슷한 것이 오긴 오는가 보다. 네, 생각을 해서 중국하고는 형제 사이고 러시아하고는 전후 사이, 남북은 어떤 사이냐. 부부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진짜로 우리를 조건 없이 도와주고 위로해 줄 사람 남쪽에 있다는 거 북한 주민들이 잘 알거든요. 자, 이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돌아가보는 두 번째 영상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무려 15만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이 있었네요. 이거 완전 충격이었죠.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저 연설 기억나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막 소름이 돋네. 우리 대통령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면도 뭐 조선중앙TV로 다 중계가 됐나요? 네, 사실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뭔가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뭐 네. 이런 훌륭해 보이는 모습을 잘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겠죠. 네. 뭐 사실 뭐 그 전에 두 정상이 다녀왔을 때도 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뭐 연설하는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조금 좀 삐딱하게 놀고 네. 그 되게 불량하게 고립돼 놓은 있죠. 예. 과거를 예. 뭔가 이렇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라고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상처받은 마음을 막 치유받은 그런 느낌이라서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여기 좀 감동 진정한 포인트죠. 박수였기를 네, 좀 감동 바라봅니다. 아니 진짜 많이 감동됐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있어도. 네. 저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분위기 보니까 네. 와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그때 당시 김정은 위원장도 서울 가겠는데? 그런 느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서 이렇게 정상들이 서로 수도 방문하고 그러면 네. 통일이 좀 더 가속화될 거다 이런 얘기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서울 가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도 막 나왔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직접 넘긴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시선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사실 뭐 2010년 조금 지나서 네. 집권을 했잖아요. 네. 정치를 잡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자상한 이미지 이런 거를 많이 어필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김일성 뭐 코스프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던 것이 사실상 뭐 5년, 6년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사람들의 삶이 뚜렷하게 나아지는 게 없어서 조금 리더십 문제에서 많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막 잘 풀리는 거예요. 막 미국하고도 되고, 막 한국 정상도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본인의 리더십을 과감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 방송도 꺼리낌 없이 많이 보여주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되긴 하네. 그런 좋은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랬겠네요. 이쯤 돼서 제가 궁금한 건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남과 북의 미래는 뭘까?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옛날에 배우기에는 북한 주민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이제 무슨 전쟁을 하면 당하는 거 뻔히 아는데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옛날 때 소리고. 그래요. 네, 지금은 그냥 조금 윈윈하면 좋겠다. 사실상 뭐
중국이 노동력이 싸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중국 쪽에 가서 공장도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 노동력이 싼 중국에 가서 노동력을 바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중 삼중 착취를 당하는 거죠. 아,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이렉트로 해도 조금 살기 좋아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한국하고의 협력, 음. 네, 북한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죠. 개성공단이 네. 네, 정상 가동됐을 때만 해도 음. 좋은 그 제품의 질 좋은 제품들을 살 수 있었거든요. 음. 지금은 돈 주고도 못 사요. 네, 음. 슬픕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청년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우리의 기억을 돌이켜 봐줄 또 세 번째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9월 20일 오전 8시 15분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삼지연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존 요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삼지연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이번엔 백두산 일정이네요. 아, 이것도 기억나요. 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환호하고 난리 삼지연의 났네. 주민들 열렬히 환호해 주네요. 저분들 표정이 아까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카메라 위치를 네. 잘못 잡은 거지. 아. 네, 세팅되지 못한 곳에다가 아, 카메라맨의 실수시군요. 네, 온 지역 주민들이 다 동원됐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다 그 지역과 보니까 관계도 없는 네, 분들이. 아까 포인트 아. 포착하셨듯이 비주얼 안 좋은 사람들이 네, 네, 섞여 있을 무표정하게. 수밖에 없는. 어느 섹션은 되게 무표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기후가 워낙에 추운 곳이다 보니까 아, 표정이 얼마나 좀 서 있겠어요, 이렇게 거기. 굳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네, 얼마나 오래 서 있었겠어. 스마일하지 않아요. 예, 예.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서와 리설존 여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수행원들과 함께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와, 진짜 가보고 싶어요. 저는 저거 언제 보나요? 백두산 천지 죽기 전에 가보려나? 이게 정말 요즘 얼마나 또 날씨가 네. 좋을 때입니까, 가을. 그렇죠. 뭐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백두산까지 갔네. 일정이 안 바쁜가 보네. 그렇게 포항에서 생각해요. 멀리 감정이 갔구나. 메말라 계시구나. 대체로 어. 그 평양에서 안 벗어나거든요. 아. 근데 백두산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되게 불편해요. 되게 백두산 아. 가보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하고 왔구나. 네, 그런 생각하고 봤어요. 남북 정상들의 백두산 방문 일정. 네, 네. 이게 저희가 잡았다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다고. 진짜요? 들었어요. 야, 그쪽이 그때 제안한 신났었구나. 네. 저희는 한 번도 못 가보고 네. 있으니까 네. 얘기만 한번 이제 들으니까. 가보세요. 아, 저도 두 신비로울 것 번째 같아요. 갔을 때 네. 천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날씨가 딱 맞춰져가지고 그랬구나. 해돋이가 딱 떠오르는 거 보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뿌듯해지고 왠지 마음이 이렇게 수험해지는 게 있어요. 올라가 보셨군요. 네, 그래서 와, 부럽다. 그게 뭐 이렇게 높은 곳이라서 네. 심장이 빨리 뛰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그런 데서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얘기도 잘 풀리고 의미 있는 약속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사진으로만 보던 백두산 천지를 저기 실제 가보셨네, 저분들은. 직접 그 물에 손도 한번 손도 씻어보고요. 담궈보시고. 저 맞아. 여기서 많이 감동했잖아요. 네, 감동 포인트죠. 네.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별 감동 못 느꼈어요. 왜요? 북한 분들은 조금 이성적이신가 보다. 아, 북한 분들은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삶이 고단하면 말이죠. 아.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데 막 감동받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물을 섞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70년 갈라져 있는 물을 만나게 해줬다. 음.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섞으면 물맛이 어떤데? 어. 네, 그렇게 보는 거지. 음. 네, 본질적으로 바뀔 정책이라든가 뭐 경제 개혁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런 행동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건 아닐까요? 물이 섞이는 것이 멋이 중한디. 아, 사람이 섞여야지. 사람이 섞여야지. 그 말이 네, 명언이네요. 네, 그래야 좀 서로 돕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걸 아마 원하셨나 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우. 물이 섞일 게 아니라 사람이 섞여야지. 네. 뭐 말로는 별 감흥이 없었다고 해서 순간 조금 살짝 당황했지만은 꼭 당황했죠. 그래도 우리는 전부 다 같은 생각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압류, 듭니다. 이분이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네, 굉장히 그러네요. 고수해요. 눈치채셨네요. 방송을 아시는 분이야. 맞아요. 방송을 아셔요. 맑다.
아, 또 손을 저렇게 또 활짝 잡고. 저 맞잡은 두 손 잊을 수 없죠, 결코. 감동 포인트. 두 정상이 이렇게 맞아요. 백두산 정상에서 네. 손을 번쩍 함께 들었던 네. 이 장면.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뭐 생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고 싶다. 네.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음. 언제든 원할 때면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마음껏 오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인데. 아니 저는 네. 백두산까지도 욕심 안 내고 금강산이라도 좀 다시 가봤으면 좋겠어요. 난 평양이라도. 난 평양이라도. 남북 정상들도 지난 2018년 9월 이맘때쯤 아마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백두산을 거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역사적인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언 3년. 남북 관계는 그때와 또 많은 게 달라져 있거든요. 장혁 씨는 오늘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3년 전에 느꼈던 열기 막 흥분했다가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됐죠, 결과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열정 이런 걸 다시 찾아가지고 진짜 좀 정책적으로도 많이 변화를 주고 제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많겠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그런 통일을 떠나서 서로가 잘 살 수 있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조금 넓은 마음으로 못난 생각 좀 접어두고 그렇게 해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서로가 공생하는 그런 길을 도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맞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도 제주도 가서 구경해 볼 수 있고 아. 그런 날이 정말 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원합니다. 와. 네, 3년 전 이맘때 한반도의 가을을 돌이켜보면 단풍이 한창 예쁘게 들었던 이 땅의 강산들처럼 가슴 벅차게 참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도움이 없었는데도 그런 풍경을 만들어낸 건 바로 이 남과 북 두 나라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다시 그런 평화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 한반도를 살아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뜻깊은 이야기 나눠주신 북한 출신 크리에이터 장혁 씨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근처에 가면 진짜 자연이 이뻐요. 걸어가면서 목마르면 옆에 있는 물을 마시면 돼요. 물맛이 또 되게 좋아요, 그쪽이. 주변에서 캠핑도 하고. 진짜 우리 서로 북한 가게 되면 장혁 씨가 말한 그 코스, 고난의 코스를 한번 겪어보가스. 아이, 고난의 그리고- 코스 아니라니까요.